자, 다음은 XX 프로그램.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FXX, 그 다음에 599XX, FXXK, FXXK 에보 총 4대의 차량으로 참가가 가능하죠. 자,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페라리 챌린지만 현재 레이싱, 그러니까 컴피티션 프로그램이고요. 나머지는 체험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페라리 챌린지는 레이싱을 직접 하고요. 레이스를 합니다. 하지만 기타 XX 프로그램과 F1 클라이언트는 컴피티션이 아니라 서킷에서 이 차량과 함께 레이싱을 즐기는 프로그램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는 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점은 일단 알고 계시고, 저도 정확한 예산은 모르지만 일단 좀 물어봤어요. 제 이제 지인들한테, 현재 XX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한테. 자,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일단 599XX 차량 가액만 약 1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FXXK 에보 같은 경우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약 35억에서 36억 정도가 들죠. 자, 그렇지만 이 XX 프로그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페라리 챌린지보다 오히려 운영 비용도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참가 대수가 워낙 한정적이에요. XX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통틀어서 약 30여 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극소수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이동,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많은 비용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페라리 챌린지보다 운영 비용 자체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차량의 메인터넌스죠. 페라리 챌린지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참가비 안에 기본적인 차량의 메인터넌스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케닉, 그리고 한 명의 엔지니어가 보통 4대의 페라리 챌린지 차량을 매니지먼트를 해줍니다. XX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엔지니어가 보통 1대1 또는 2대1, 뭐 원하시면 1대1로도 가능하고요. 보통은 2대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기타 FXXK 에보 같은 경우는 차량 스텝도 더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운영할 때마다 제가 참가하는 참가비 자체도 솔직히 페라리 챌린지보다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차량가에, 그 다음에 참가비, 보험료 모든 것들을 따져본다면 1년 비용이 최초 1회차 차량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약 15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죠. 이거는 599XX 프로그램 기준입니다. 하지만 FXXK 에보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4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물론 차량을 구매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페라리 챌린지는 차량을 렌트도 해줍니다. 정말 난 딱 한 번만 나가고 싶다. 그러면 국내 딜러사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렌트를 해서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XX 프로그램은 렌트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모두 다 소유의 개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점은 차이점으로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XX 프로그램의 마지막 댐이죠. 앞서 제가 잠시 언급드렸던 바로 F1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한국에선 단 한 분의 고객도 F1 클라이언트를 경험하신 분이 없다고 합니다. XX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XX 차량을 국내에 보유하셨던 고객은 있지만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XX 프로그램과 F1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참가한 고객은 단 한 분도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페라리 챌린지를 같이 했던 일본인 친구가 작년에 새로 F1 클라이언트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 차 얼마니? 그리고 누구 차니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누구 차니라고 물어봤더니 슈마허가 탔던 F1 차량을 구매를 했습니다. 차량 가액은 약 50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솔직히 상상을 뛰어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차량 한 대를 소유해서, 물론 그거를 제가 가져올 수도 없어요. 페라리가
매년 하는 XX 프로그램에 알아서 돌아다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참가하기 위해서 50억의 돈을 쓴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비싼 차는 100억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어떤 누가 탔느냐, 그리고 우승을 몇 번 했느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차량 가액이 틀려지고요. 그 다음에 뭐 최신 차량이냐 옛날 차량이냐, 뭐 네임밸류가 어떻게 다르냐, 이거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차량을 샀어요. 그럼 프로그램을 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일본인 친구한테 또 물어봤을 때, 그러면 넌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타니? 라고 물어봤더니 총 6번은 다 타기 힘들대요. 왜? 6번을 다 타면 무조건 엔진부터 모든 F1 차량을 오버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진, 미션 모든 것들을 분해 조립해서 다시 셋업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격만 1밀리언. 네, 즉 약 한 12억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참가비 외에 그런 차량의 오버홀 메인터넌스 비용만 1년에 6번을 참가하면 약 12억 원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내 스케줄이나 일정을 봤을 때 약 1년에 3번 정도 참가를 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년 정도에 한 번 오버홀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차량 오버홀 비용만 약 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죠. 1년에 딱 3번 타는데요. 그만큼 F1이라는 머신 자체가 워낙 하이테크 기술이 집적이 된 네,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 소유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차량을 관리하는 것, 물론 페라리에서 돈만 내면 다 해줍니다. 하지만 그 차량을 네, 소유해서 내가 타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소요가 된다라는 점, 네, 그 점이 정말 네, 힘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비용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 해보신 분들도 없는 것 같고요. 네, 언젠가는 네, 한국에서도 이런 XX 프로그램과 F1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참가하시는 고객이 나오기를 저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코르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봤다면 이제 컴페티지오니 GT 프로그램을 볼 차례입니다. 자, 컴페티지오니 GT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GT3 차량과 그 다음에 GT2 차량을 사용한다라는 가장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보시면 작년에 이제 그 488 GT3 2020년도 버전이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488 GT3 2020년도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488 GT2. 자, GT2는 뭐냐? 엔듀어런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내구 레이스, 보통 뭐 짧게는 6시간, 길게는 24시간의 내구 레이스를 가기 위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488 GT3 차량, 2020년도 버전이 아닌 그 전 버전. 그리고 458 이탈리아 GT2와 GT3 차량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고객들이 488 GT3 차량을 좀 많이 쓰고 있고, 그 중에서도 2020년도 버전을 이미 구매 신청하신 고객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컴페티지오니 GT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단순하게 내가 이 차량을 사서 그냥 서킷 라이프를 즐길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 차량을 사서 직접 레이스를 나갈 것이냐, 이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순하게 즐기는 분들은 클럽 컴페티지오니 GT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GT차를 갖고 직접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소유한 차량으로 직접 레이싱 서킷을 달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차량은 모두 다 GT 베이스의 차량이라는 겁니다. GT3 베이스가 되겠죠. 제가 일본 후지에서 촬영했던 영상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되게 올드카들도 많아요. 430, 360도 차량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버전에, 그러니까 488 GT3 기존 버전, 2020년도 버전이 아니라 그전 버전의 차량 가격이 약 한 10억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대략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GT 시리즈가 있죠. 뭐냐면 이거는
GT3 차량 또는 GT 차량을 사서 직접 본인이 레이스를 참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레이스를 참가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하나는 프로 레벨이 있고 하나는 일반적인 아마추어 레벨, 저 같은 젠틀맨 레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페라리는 드라이버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영 드라이버들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발전을 시키면 그 이제 드라이버들은 대부분 프로 클래스로 나가고, 저 같은 젠틀맨 드라이버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WEC, 임사, ELMS, 그 다음에 기타 블랑팡 GT, GT 월드, 그리고 기타 다른 24시간 시리즈 같은 곳에 페라리를 갖고 직접 레이스에 참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페라리 레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솔직히 페라리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스포츠 차량을 베이스로 해서 많은 레이스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량은 역시 488 차량이 되겠죠. 그거를 챌린지 차량, 챌린지 에버 차량으로 만들고 GT3와 GT2 차량도 만드니까요. 하지만 그 위에 레벨인 XX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의 어나더 레벨인 F1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페라리 드라이버 박재성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told me I'm your anchor, I told you you're my bow. Through the wind and fire we try to hold on. We build this ship together, searching for